안녕하세요. 1월 26일 투자의 유TV 가자 미국 증시 속으로 가자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재입니다. 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리거든요. 아마 이게 서울하고 뭐 이런 중부 지역에만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출근 무사히 하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남편 차를 타고 오는데 완전 정말 운전 과격하게 하는 남편인데 오늘은 정말 안전하게 엉금엉금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좀 안정감을 느꼈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에서 더욱더 좀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사실 대중교통이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감기 환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늘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오늘 뭐 근데 다만 종목별로는 사실 이슈들도 좀 많았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뭐 뒷부분 가면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증시 자체는 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 들여다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쉬엄쉬엄 우리 그냥 사는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오늘도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첫 장 PPT 화면을 만들면서 오늘 정말 편했습니다. 화살표 방향도 똑같고 숫자를 뭐 거의 고치질 않아도 끝자리 몇 개만 고칠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아무리 보합권 혼조세였다 해도 그 변동 폭도 오히려 더 좁았던 뭐 그런 날이었는데 다우지수 0.03% 올랐고요. S&P 500은 0.02 이건 뭐 진짜 오르고 내리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나스닥은 0.18%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앞두고 있는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이어지는 FOMC 회의잖아요. 올해 첫 회의이기도 한데 회의가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이런 금리 정책이라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침묵해야 되는 뭐 그 기간에 접어들어서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뭐 어떤 뭐 소음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들도 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언더 긴축의 속도 조절, 긴축 완화 기대감은 여전히 진행형이죠.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뭔가 그에 따라서 큰 변동을 줄 만한 뭔가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 이제 실적이죠. 근데 뭐 실적들도 뭐 아주 뭐 드라마틱한 뭐 이런 실적들이 나오지 않고 뭐 예상치에 근접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뭐 시장 자체는 큰 뭐 부침이 없는 뭐 이런 날들이 한 이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을 얘기했으니까 실적에 대한 잠깐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자면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뭐 특징주로 다루기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이던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관련 지출을 줄이면서 이제 성장 둔화가 뭐 올해도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면서 결국은 뭐 증시 자체에도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굵직한 빅테크 기업의 이제 첫 실적 발표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테크 기업들에도 그닥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같은 보합권 혼조세여도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이유가 뭐 이런 것들도 무관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적과 관련해서 팩트셋에서 계속해서 이런 집계들 통계치를 내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 그러니까 500개 사 중에 지금 그러니까 19% 정도의 기업들이 이미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끝낸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을 보니까 이 중에 예상을 웃돈 그런 기업의 비율이 한 68%거든요. 그러면 괜찮네 싶기도 한데 이게 4분기 기준으로 예상을 웃돌았던 이 역사상 평균치를 보면 이게 79%였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좋지 않은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뭐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예상치를 내놓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반영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평균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우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또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냥 뭐 또 월가에서 나왔던 이
뉴스 하나를 또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성일임 님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테슬라 신나는 노래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슬라 우리 뭐 수피아 님도 가지고 계시고, 성일임 님도 또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테슬라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확실히 그때 $100는 유지를 하면서 그 뒤로는 계속 상승폭 그래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찍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나? 못 산 저로서는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건 맞아요. 그죠? 지금 완전 시장이 이제 반등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비관론자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 뭐 같은 맥락입니다. 요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요 분이 이 제레미 그랜덤이라고 해서 GMO의 창업자이고 한 7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뭐 월가에서는 꽤 이름난 알아주는 뭐 그런 뭐 매니저인 것 같아요. 네, 요 분이 아직 미국 증시 거품 안 꺼졌다. 아직 멀었다. 지금은 슈퍼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 요게 뭐 각종 언론사들이 다 다뤄서,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요걸 봤었는데 그냥 패스를 했는데, 이게 오늘도 계속 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사들을 계속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꼽힙니다. 그래서 일부 수식어는 뭐 영구적 약세론자, 뭐 영원한 비관론자라는 수식어도 붙는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고 이분의 멘트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논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딱 하면 우리나라에 약간 뭐 김영익 교수라던가 뭐 이런 분들 좀 약간 매칭이 되는 느낌도 있는데, 자, 뭐라고 했느냐? 지난해 성장주들의 거품이 붕괴가 됐다. 기술주들 뭐 우두두둑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장주가 무너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장주에 대한 거품 무너진 건 이제 1단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 손실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일단 밸류에이션. 지금 뭐 주가 작년에 뭐 나스닥 33% 빠지고 S&P 뭐 19% 빠지고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장기 평균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기업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도에 따라서 증시가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또 고민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하게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원자재는 부족해지고 있고 기후변화는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들, 그리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 전망을 하는 것이 좀 힘들다,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S&P의 연말 지수는 아마 3,200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00선이니까 지금 주가에서 2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뭐 논리들을 들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뭐 사실 안 좋은 얘기 다 모아놓으면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분은 대표적인 약세론자라는 걸 감안을 해서 이 멘트는 그냥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